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순히 재미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는 깊은 지식과 해악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방송을 만드는 김지석입니다. 재밌네요. 오늘 점심에 비건 식사한 김나연입니다. 정치자가 먼저다. 안녕하세요. 붓바살바 진행 등등 맡고 있는 차윤탁입니다. 네, 저희가 BGM 또 살짝 바꿨잖아요. 네네. 20회 맞이해가지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좀 사과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9회 방송에 31분 30초부터 42분에 2020 원더키디라는 본인 코너죠. 네, 그렇죠. 네, 본인 코너. 코너가 이제 추가로 편집이 들어가는데요. 네.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편집 미숙 진짜 사과드리고요. 제가 아마 이제 12시에 이제 캄캄한 거실 속에서 가족들 다 잤을 때 편집하거든요. 그래서 복붙을 한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편집 미숙 진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거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죠? 네, 한간에 본인 코너라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차피 될 코너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폐지된 거 아니에요? 원더키디? 19회부로 폐지. 네네네. 김재수 선생님께서 이제 개그 철학처럼 이렇게 쫙 하셨는데 이렇게 소개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정말 너무 중요한 팟캐스트잖아요. 그렇죠. 네. 예, 우리 모두의 생존을 도모하고,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을, 정말 우리가 피와 살을 깎아서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고, 그러면 정말 눈물과 울분을 참고 네. 밝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그냥 재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네, 저희 사무소 네. 사람들이었죠. 네. 근데 저희 사무소 사람들한테 재밌는 콘텐츠 또 받기 잘 안 돼.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양장피 재밌었다고.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양장피는 아직도 먹고 싶네요. 예. 네. 아직도 못 먹었어요, 저희. 네. 먹으러 갑시다, 언제 한번. 예. 네. 저는 이제 정치자가 먼저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게 요즘 댓글을 너무 열심히 네, 달아주셔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지금 팟캐스트 소재가 지금 한 거의 1년치 쌓여 있잖아요. 넘쳐나죠. 1년째 쌓여있는데 이게 지금 청취자분들 질문을 먼저 답변해 드리는 게 그쵸. 우리의 예의다 해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청취자분들 질문만으로 방송을 구성했어요. 저희가 일주일 내내 보면서 계속해서 3명 있는 단체방에서 공유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 아니요, 저기 윗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네, 많이 좀. 윗분도 지시가 있었나요? 아니요. 방통위원장.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모습 어필할 필요가 있고. 그럼요. 네. 소통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저희 댓글 이벤트 네. 했잖아요. 저희 구독하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책 주는 이벤트. 정말 네. 20분이나 저희가 뽑아드렸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주소를 보내주셨다고요. 네, 마스터인넷, 캣데디 책사 공갈량, 구글플렉스 오미카엘님 이렇게 4분 보내주셔서 네. 제가 답변을 이제 이메일로는 드렸고 네. 저희가 조금 더 기다리자 이러다가 발송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네. 이분들은 제가 그제 발송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했어요? 진짜요? 와, 역시. 저희 청취자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또 책이 오면 탄소 배출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배려심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또 좋은 요즘 책입니다. 우체국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예. 보내주셔도 되는데. 피해가 되고 살이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11월 17일까지 또 한 번 더 좀 기간을 연장하고 11월 네. 17일 밤까지 꼭 보내주시고 아니면 저희가 다른 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이 책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양장피 시식권 이랬으면 어땠을까 궁금해지네요. 네, 후원이 또 물밀듯이 다시 들어오고 네. 있는데, 와,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IMF 보고서편을 들으시고 1천 캐시를 또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하리보. 네. 리액션 빨리 준비를 해오시고요. 네. 그 제주 말차 라또님이 20회를 들으시고 또 2천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박수 크게 2배. 더 2배 길게. 근데 이제 제주 말차 라또님이 그 질문 해주셨잖아요. 네. 전기차가 더 불이 많이 타냐?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막 폭발하냐고 물어보셨죠? 폭발하냐? 제가 근엄하게 폭발하진 않고 네. 탑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진짜 정말 그냥 편향돼가지고 네. 전기차 무조건 짱이에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쵸.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둘 다 불 탈 수 있다. 뭐 그런데 바로 전기차가 좀 탈 확률이 더 적다. 이렇게 저희가 공정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천 캐시 쏴주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는 짱인데 불에 탑니다 가끔. 네, 그래서 사실 모든 전자제품은 불에 탈 수 있는 안 타는 거 위험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조이고 기름치고 닦고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이 또 댓글을 좀 더 달아주셨는데요. 네. 자,
드림 오브 네이처님 댓글 좀 감동적이잖아요. 좀 그쵸. 감동적인 거는 이제 저희 광고 CM도 맡고 계신 김나연 선생님께서 한번 좀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장문의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어제 그린피스 직원분으로부터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한 전화를 받았는데 ARS가 아닌 육성으로 직접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많이 피곤하신 목소리였어요. 붓바살바 진행자분들과 주드쌤 이하 그린피스 관계자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네. 이름을 이제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부자 아빠는 아니라서 정기 후원은 힘들지만 살아남는 아빠가 되기 위해 가끔 일시 후원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자 아빠가 되고 그린피스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가 대박이 나고 우리 모두의 환경인식이 높아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린피스에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팟캐스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 네네. 이제 뭐 주류 방송에서 아직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만 이래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네. 꼭 후원에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후원이 혹시 어려우시면 이제 저희 그 홈페이지 오셔서 글도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그거를 밖에 공유해 주시는 것도 되고 또 저희 자원활동가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자원활동 네. 하고 있는데 휴가 일주일 내고 클라이밍이라고 하죠. 그걸 받으러 갔었어요. 네. 뭐 그런 클라이밍 팀, 보트 팀, 꼭 그런 기술을 배우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뭐 저희가 페스티벌을 하는데 부스로 참여할 때 봉사를 해주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저희가 액션을 할 때 다른 방법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 그린피스랑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저희 소식에 많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소문을 들으니까 또 이제 유튜브에 주두TV라고 있잖아요. 저희 네. 방통위원장님께서 네네. 이제 하시는 거기에서 후쿠시마 얘기를 또 다룰 예정인가 봐요. 후쿠시마 관련한 지금 그린피스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뭐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부터 해가지고. 또 그 방송에서 우리를 좀 카피한 게 좀 있대. 따라했어. 좀 그 장마리 캠페이너 분께서 네. 김지석 스페셜리스트의 눈물을 좀 흘리는 그런 거를 이렇게 눈물 총량이나 사용을 하셨다. 눈물을 너무 자주 흘리면 사람들이 의심한단 말이야. 근데 좀 일단 먼저 하는 네. 사람이 진정성을 그래도 네. 좀더 의심받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그린피스 유튜브에서 주드 TV도 한번 꼭 좀 관심 네.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분은 수준이 높아요. 트럼프가 결국 실행에 옮기네요. 이거 무슨 소식입니까?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면은 자기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해서 네, 미국을 아주 그레이트하게 만들겠다. 네, 예, 말했었는데 이게 협약 그 내용에 3년 내에는 탈퇴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 3년 동안 기다렸다가 3년 딱 되는 순간 이제 폼페이오 장관 시켜가지고 탈퇴를 이제 넣었어요. 탈퇴서를 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다 같이 합심해서 정말 미친 듯이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앞으로 많이 안 좋아지다가 멈추는 정도가 최선인데 네. 미국이 탈퇴를 해버리면은 다른 나라들도 조금 그럼 우리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처럼 많이 쓰는 나라도 뭐 저기 탄소 많이 배출하는 나라도 우리 탄소 안 아낄 거야 막 흥청망청 할 거야 그런데 뭐 더 적게 쓰는 나라가 뭐가 아쉽다고 말이야. 그런 거죠 진짜로.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유감 표명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미국이 트럼프가 그런다 해가지고 그런 지자체나 뭐 캘리포니아 지금 거의 화염에 휩싸인 캘리포니아든지 이런 데는 더 이제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전체가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 근데 제가 뭐 이런 와중에 약간 반가운 소식은 송영길 의원이라고 민주당 의원하고 네. 뭐 같이 그 동의하는 한 28명의 총 29명의 국회의원이 이제 기후변화 대응은 사실은 사업 기회이지 방해물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를 못 막으면 우리가 멸망할 수 있다. 기존 정치인들 이런 말 하기가 조금 쑥스럽고 약간 좀 용기가 필요한데, 얘기하고 빨리 뭐 미국은 다시 좀 기후협약에 다시 들어와라. 나가지 말아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는 뭐 인공지능이나 그 기계화로 인해서 자동화로 인해서 없어지는 게 훨씬 많고 일자리는 네. 기후변화 대응을 제대로 하면 사실은 많은 수의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거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기후협정 탈퇴를 철회하고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후변화 대책은 일국 경제 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인류 문명 생존의 문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정치적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린피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어느 특정 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혹시 다른 당 관계자분님들도 이 방송을 들으면
좀 선언 같이 해요. 같이 하고 우리가 많이 칭찬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게 이제 당들이 다 합쳐가지고 발표했다거나 네. 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뭐 요번에 나온 거는 민주당에서 29명이 발표한 거고 그렇죠. 그 외에는 지금 다른 거에 바빠서 이런 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참, 뭐가 중요한데. 참. 그렇죠. 그렇네요. 네. 또 이제 또 댓글이 좀 더 많이 달렸어.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구글플렉스 님이, 이제 음질이 진짜 좋아졌네요. 또 다시 이제 좀 실망하지 않으실까. 저희가 좀 네이버 가가지고 네이버의 그 자원을 바탕으로 좋은 음질로 녹음을 했다가 저희 지금 다시 회의실로 왔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음질이 조금 부족한데도 계속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유익한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어떤 댓글 있었나요? 캣데디 책사 공갈량님이 네. 티키타카 보이는 라디오 보는 건가요? 네. 역시 팟캐스트는 치고받고 해야 꿀잼이죠. 네. 세 분 모두 방통위원장님의 쫄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저희 댓글 뭐 달아주셨어요. 또 청취자의 기대에 부응하니까 네. 한번 모셔볼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댓글에서 진짜 좋은 질문들이 많이 많았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코너에서도 또 다루고 네. 또 아예 소식에서도 다뤘거든요. 저희 오늘 다룰 소식이 좀 뭔지 힌트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나은쌤? 네, 제가 아까 자기소개를 할 때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네. 왠지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오늘은 조금 축산업과 네. 이제 기후변화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채식 식사랑 또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 채식도 진짜 정말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네. 무슨 뭐 비건도 있고 뭐는 먹고 뭐는 안 먹고 이런 거 오늘 한번 좀 쫙 정리되는 거죠, 오늘. 네, 쫙 이거 정리되는 들으면 거죠. 그럼 이거 들으면 이제 나는 그냥 뭐 채식한다 아니고 나는 뭐뭐뭐다 이렇게 멋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채식하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저희가 이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간 전기차 2010 언더키디 그 다음에 이제 지구재난방송하고 또 본격적으로 소식을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붓바살바가 자랑하는 화제의 주간 전기차 코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석쌤 무슨 소식을 들고 오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윤탁쌤 지금 뭐 일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저 좀 힘들어요 요즘. 네. 아이씨, 치고 박아야 된다 재밌다잖아. 그래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요즘 너무 좀 힘든데 양장피 그때 진짜 먹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안 먹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쌤. 네. 집 가야 된다고 나 우리가 20몇 번 해가지고 이제 호흡이 맞을 줄 알고. 네, 네. 약간, 캐태기 아직- 책사 공갈량님 호흡이 안 맞아서 치고 박는 거는 넘어갑니다. 연말 전에 양장피 네. 회식 한번 하죠. 아직 꽁트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네. 상황극 안 되네. 네. 자, 웃음 사망했고요. 자, 네. 그냥 몇 가지 좀 주섬주섬 들고 왔는데요. 메인, 간단하게 하나는 현대 글로비스라고 있어요. 자동차 배송을 하는 업체인데, 네. 또- 자동차를 나르는 회사. 네. 그죠? 자동차를 배달하는 회사. 트럭으로도 배송하고, 네. 배로도 하는데, 네. 네. 한국전력공사하고 전기 상용차 활성화를 위한 충전소 구축 사업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또 시사한 게 뭐냐면 글로비스가 전기 트럭으로 차를 나를 게 아니면 네. 한전하고 이런 계약을 해가지고 뭐 할 필요가 없죠. 음. 계약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양해각서 MOU 한 건데 네. 이제 그 수소차에 대해서 맨날 얘기 나오는 게 트럭은 역시 수소차 이런 게 있었는데 글로비스의 행보를 보면 큰 트럭도 이제 전기로 다니기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네. 조금 아까 전기 보이네요. 상용차 활성화를 위한, 그러니까 상용차는 트럭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럼 트럭은 수소차라는 건 뭐, 전기 수소 트럭 이런 걸 만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아니죠. 그랬으면 한국전력하고 충전소 구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대형 상용 트럭도 전기차로 가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이번 MOU가 보여주는 거죠. 이미 다른 업체가 전기차로 뭐 트럭을 만들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뭐 몇 대씩 만들긴 하는데 네. 대량으로는 만들진 않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아주 대형 트럭, 장거리 트럭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뭐 일단은 내년쯤에 이제 몇 대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저는 약간 뜬금없이 아무튼
상용차를 위한 충전소 구축을 나섰다는 걸 보고서 이제 전기차로 하려나 보다. 전기 트럭을 만드나 보다라는 힌트를 얻은 것 같아서 난 그거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네. 길게 하는 됐네요. 네. 이러니까 재미없다는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교양과 네, 지식과 그럼요. 네. 해학을 네. 전달하는 거니까. 자, 해외에서는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독일이 차를 만드는 나라일수록 네.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자기 산업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독일도 더 이상은 이제는 못 버티고 전기차 보조금을 더 늘리고 원래 2020년까지 준다고 하다가 2025년은 늘리고 이거 되게 바람직한 정책인데 예전에는 그냥 전기차가 얼마짜리군 간에 지원해줬었어요. 한 512만 원 정도. 근데 이번에는 저가 전기차일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걸로 보조금을 진짜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정책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는 어쩔 수 없이 다 비싸니까 뭐 어쨌거나 기술 개발했으니까 비싼 것도 보조해 줄게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자자 비싼 거는 알아서 사고 보조 조금 해줄 테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저가 전기차니까 그쪽은 더 지원해 줄게라고 해서 그런 정책이 나온 것과 2020년까지만 지원하고 거기서 끝 했는데 이제 2025년까지 늘리는 걸로 해서 이게 탄력을 받게 됐다. 뭐 이 배경에는 폭스바겐이 이제 만들잖아요. 네. 저가 전기차. 예. 딱 그 가격대예요. 예.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는 거의 양성하고 이제 키울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입장에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 미국 차 테슬라한테 밀렸는데 밀렸죠. 진짜 네.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뭐 다른 소식은 없었나요? 그리고 충전소 네. 같은 경우 뭐 이미 2만 1000개 정도 있는데 네. 독일에 네. 35억 유로를 투자해가지고 네. 5만 개로 늘린다고 지금 얘기를 2배를 넘게. 했습니다. 네, 이거는 돈만 좀 들이면 금방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이 이제 좀 그 레이스에 제대로 들어오는 전기차 레이스에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예. 사실 전기차 충전소라는 게 뭐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를 깔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전기가 안 통하는 데는 거의 없죠. 전력만 딱 그렇죠. 깔려 있고 네네. 하다 보면은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고 네. 그죠? 원래 제가 오늘 메인으로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그 군산에 있던 그 GM 공장이 네. 문을 닫아가지고 그 지역 경제도 무너지고 난리가 났죠. 예, 뭐 엄청나게 시끄럽게 해서 네. 결국은 문 닫았는데 네. 요거를 명신이라는 네. 국내 이제 중소기업이 인수를 했어요. 제가 어디서 들은 바로는 이제 명신이 테슬라에 납품을 좀 했던 업체래요. 아, 그래요? 예, 부품이던 무슨 뭐 제작 설비 같은 거를 네. 네, 그러면서 전기차에 눈을 좀 떴는지 그 GM 공장을 군산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네. 중국에서 개발한 바이톤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네. 차를 위탁 생산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도 군산형 뭐 일자리인가 뭐 그러면서 이제 그쪽이 이제 군산 공장이 전기차 전기 버스도 만들고 네. 그런 걸로 다시 약간 재탄생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군산 공장이 2011년도에 26만 대를 차를 만들고 네. 네. 매출이 막 5조 6천억 그랬었어요. 원래 유럽에서 수출하는 네. 차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유럽은 이산화탄소 규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저러 해가지고 아무튼 생산은 이제 필요 없어져가지고 문 닫은 건데 이게 이제 전기차 공장으로 거듭나고 뭐 앞으로 뭐 6천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한 2천 명 정도 고용하고 네. 그리고 나중엔 22만 대까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명신 이쪽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좀 이 소식 들으니까 좀 쳐져.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 GM이 그 일하시는 분도 많고 했는데 실직하고 이렇게 됐는데 또 새로 한국 기업이 와가지고 이 인수를 하고 중국의 전기차를 위탁 생산한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미 전기차를 너무 많이 만들다 보면 네. 이게 뭐 공장 문을 닫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어요.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를 위탁 생산한다는 게 와 우리가 얼마나 뒤처졌나. 네, 시작은 그렇게 하고 네. 자체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네. 예, 그 위탁에서 시작해서 뭐 넘어간다고 하고요.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GM하고 토요타가 같이 운영하던 공장을 네. 하다가 2010년도에 폐업시킨 거를 인수해가지고 그렇게 시작. 전기차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금 이제
일대 그 파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비슷한 식의 성공 모델이 나와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 예. 군산에서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걱정을 한숨 덜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네. 참 이게 좋은 얘기에 탄소세 같은 거 걷어가지고 내연기관 그 자동차 공장 망하면 좀 투자도 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해서 이렇게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고 하면은 다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의 질문에 근엄하고 엄중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때가 왔죠. 네.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네. 국민학교 다닐 때 윤탁생과 같은 마지막 국민학교 세대. 그렇죠.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더 나오는데. 타이어는 왜 검은색일까? 이런 내용을 본 적 있어요. 아마 이게 우리 어릴 때 참 재밌는 책들 많았어요. 뭐 이상한 동물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그런 책 좋아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가 마모가 되잖아요. 그럼 그쵸? 이 타이어가 이게 과연 우리가 들이마시는 미세먼지가 되는지 그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타이어 자동차에서 진짜 중요하거든요. 타이어는 닳습니다. 예, 네, 단데 그다음에 뭐 타이어는 한 20% 정도는 자연 고무고 천연 네. 고무고 24% 정도가 이제 그 인공 고무 결국은 석유로 만든 거죠. 그밖에 뭐 이렇게 이런저런 게 들어가서 만들어집니다만 쇠도 들어가고요. 네. 예. 근데 이게 닳긴 닳는데 네. 이게 아무리 달아도 이렇게 좀 크기가 있어서 막 날려가지고 뭐 몇 층 건물 위까지 날아가고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다면은 그 날린 게 조금 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네. 실제로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디젤 자동차, 네. 예. 그리고 거기서 나온 지수 산화물이 반응해가지고 생긴 초 미세먼지. 네. 실제는 그냥 초미세먼지인데 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건강에 더 문제인 거지. 타이어 그 검은 것도 타이어 가루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냥 이런저런 그 아주 미세한 그런 그름 같은 것들을 그게 이제 쌓인 걸 수도 있고. 사실 이게 그 타이어에서 마모돼서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는 다른 비산먼지보다 좀 입자가 크고 무게가 그죠. 무거워서 도로에 깔린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배출되는 그리고 배출돼서 또 공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초미세먼지들이 우리 호흡권이랑은 더 맞닿아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도로 근처에 있으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 그쵸, 있겠지만. 받을 수 있죠. 그 저도 이제 타이어 있잖아요. 이게 타이어가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타이어에 뭐 그 있어요. 타이어에 무슨 뭐 100원짜리 동전을 끼면 뭐 저기 그 헐거워졌을 때. 이순신 아니요, 장군의-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뭐 아. 뭐 저기 안 보이면 괜찮은데 보이면 갈아줘야 돼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진짜 궁금했거든요. 이게 타이어가 분명 닿는데 이게 어디 갔을까? 분명 우리의 어제 코딱지가 코에 있었는데 얘가 이거 어디다가 이거를 버렸을까?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좀 궁금한데 네. 타이어 업계에서도 좀 그래서 약간 노력을 기울이나 봐요. 좀 저마모 타이어 개발하기도 하는 것 같고. 실제 문제에서 네. 타이어로 이렇게 시선을 끌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석유 회사나 이런 데서는 그냥 차 팔리는 게 좋지 전기차 팔리는 거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요. 네. 석유를 못 넣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실제 문제는 디젤 이런 게 훨씬 심각한데 네. 그리고 그런 매연만 문제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진짜 문제인데 네. 이 전기차가 부상하니까 갑자기 타이어만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그러는데 제가 아무튼 열심히 찾아본 바로는 근데 타이어가 분진이 미세 플라스틱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바다에 들어가면 한 10% 정도가 뭐 그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 10%는 타이어에서 나온 거고 새우 같은 것들이 먹고 이제 막 내장에서 걸려가지고 뭐 되게 고생하고 이런 것들은 있더라고요. 그걸 또 우리가 먹고. 뭐 그렇죠, 그렇죠. 아, 예. 네. 그래서 수질 문제가 더 큰 거지.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또 하나 지금 그런데 네, 좋아요. 예, 제가 별걸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초미세먼지는 PM 2.5라고 해가지고 네. 직경이 2.5 네. 마이크로미터짜리고 네. 조금 더 입자가 큰 게 PM 10이거든요. 그게 이제 미세먼지인데 그 초미세먼지는 되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 얘기할 때 보통 뭐 밀리그램, 뭐 마이크로그램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타이어 분지는 입자가 커서 몇 개 안 돼도 무게가 좀 나가요. 네. 근데 초미세먼지는 정말 작아가지고 무게는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무게 때문에 사람이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작으면 작을수록 독성이 심해요. 네. 그래서
일단 타이어 뭐 분진 얘기하면서 이런 거는 사실은 핵심 문제에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네. 좀 그런 약간 전략적인 그런 메시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신기하게 유독 예. 타이어에서 나오는 게 더 크다라는 디젤 이런 것보다 그런 게 보도가 이제 좀 있었어요. 네, 저도 보니까. 맞아요. 신기해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런 보도가 잘 없다면서요. 없어요. 예. 그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실명. 네, 네. 그 보고서를 내가지고 언론에 했거든요. 네. 전기차가 미세먼지가 휘발유 차보다 더 심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왜곡이죠, 왜곡. 네. 외국이죠. 예. 그러니까 실제 문제는 따로 있는데 시선을 돌리는데 이분이 석유 자원실에서 뭐 일하는 분이고 아마 그분은 석유 업체분들 굉장히 친하실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이거 뭐 명예훼손 소지가 있지만 뭐 명예훼손이라도 걸어주시면은 저희가 좀 화제가 될 것 아니 뭐 같습니다. 합시다. 예. 그 되게 중요한 시기에 그런 그 네. 시선을 흐리는 그런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타이어를 이제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제 무게는 전기차라고 해서 더 무거운 게 아니라 좀 무겁긴 해요. 내연 근데 뭐 배터리 같은 때문에 무겁긴 그렇지. 한데. 근데 같은 그런데 SUV나 이런 게 SUV 도 너 무거우니까요. 따지면은 그거보단 가볍죠. 그러면 네. 같은 무게에 전기차랑 내연기관에 같은 타이어에 쓰면은 이제 문제가 확실한 거죠. 그쵸. 내연기관은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초미세먼지랑 미세먼지도 내연기관차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런 문제로 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 네. 그 비교군 실험군 우리 다 배웠습니다. 네, 그 에너지 거긴가 거기 좀 많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아, 내가 콧물 마셔가지고. 콧물은 맛있다. 짭짤하죠. 아, 이런 거 살리지 말았어요. 안 살려. 아, 네, 파란별님이 유튜브 20회 IMF 보고서 2탄에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번 에피소드 듣고서 기아자동차 벌금 관련 뉴스를 찾아보려고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이번에 어이없게도 기아가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를 수상했다네요? 어떻게 된 일이죠? 이렇게 의문을 남겨주셨어요. 기후변화의 그랜드 리더스다. 네. 아, 좀 약간 뭐 그렇게 조금 그렇긴 한데 웃음이 나오네요. 이게 옛날에 저기 뭐야 그 맥 라이언이 섹시 마일드라는 그 샴푸 광고를 찍었어요. 네네. 섹시 마일드가 이게 문법적으로 틀리다라고 미국 가서 뒷담화했다가 걸려가지고 한국민들 죄송하다고 이렇게 막 그 사죄 영상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맥 라이언 팬이었는데 네. 잘 지내시죠? 네. 그래서 한번 정말 저희도 미스테리네요. 이거는 뭐 제가 현대차에 근무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네. 뭐 약간의 이제 뭐랄까 약간의 당근 정책일 수도 있어요. 네. 상을 줌으로써 상 받았는데 잘하셔야죠 이렇게 네. 뭐 이런 면에서 준 걸 수도 있고 네. 이 상을 주는 보통 언론사나 이런 데서 만약에 상을 주면은 보통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후원 이런 거가 이제 같이 엮여 들어가고 그러는데 네. 뭐 이 단체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로 디젤 SUV나 이런 거를 열심히 마케팅하고 만드는 업체에 네.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를 준다는 것은 네. 전 납득이 안 간다. 예. 정말 큰 그랜드하고도 리더이다. 근데 그렇죠. 예. 저희가 사실 이 수상한 곳에 대해서 저희가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네. 이제 뉴스타파 언론 개혁 대시보드라는 거에 이렇게 있어요. 뉴스타파라는 그 매체에서 네. 거기서 최근에 나온 기사 이제 1,300만 원짜리 창조 경영 대상 언론사의 상 장사라는 기사가 있는데 한번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7회 그 상 받은 걸 보니까 기업은 한국해상풍력이라는 데가 받았었고 네. 예전에요. 예. 그다음에 하나큐셀이 받았었더라고요. 하나큐셀은 전 세계에서 태양광 네, 태양광으로. 셀을 가장 많이 만드는 업체거든요. 네. 저는 이건 납득이 좀 가요. 네. 예, 근데 기아자동차는 저는 인정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이 시스템을 아는데 보통 이제 언론사가 먼저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없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뭐 무슨 상, 뭐 밝은 조직 뭐 만들기 대상 예를 들면 그러면 밝은 조직을 평가하는 자료가 이제 있고 네. 그걸 이제 같이 이제 언론사가 이제 조인을 해서 홍보를 해줄 곳을 찾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업체에다가 이제 참가나 이런 비용을 받고 이제 그 수익을 나누는 구조인데 건강한 언론을 만들려면 여러분들 신문을 좀 구독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좀 방법이고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은 언론사마다 다 이런 독자센터가 있어요. 제가 독자센터 일하시는 분 봤는데 거의 항의 전화를 1시간 동안 받고 못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좀 약간 이상한 게 있다고 하면 그 언론사 한번 항의 전화를 해보시는 거예요. 문의 전화. 해보고. 네, 이 상이 왜 이런지 그런 것도 이제 시민이 할 수 있는 자세니까. 네. 네, 그렇죠.
진우님이 유튜브에 남겨주신 댓글인데 나연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토바이 생산 금지하라는 말을 안 하네. 그게 매연의 주범이구만. 동남아 가봐라. 공해가 엄청나다. 근데 그 얘기는 절대 안 함. 왜 웃으시죠? 하세요, 제가 좀 하세요. 비밀을 예, 해서 읽고 있는 아니요. 거거든요. 그 반말투긴 하지만 네. 그래도 청취자분들을 위하여. 네네. 아, 제가 네. 이분 말고 조금 부적절한 이제 욕설을 하신 분 댓글은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아, 뭐 욕할 수 있죠. 예. 네, 트럼프도 뭐 그건 맨날 저만 보겠습니다. 트위터에서 욕하는데. 예. 그리고 차를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데 여기서 떠드는 사람들부터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말고 걸어 다녀라. 해외 나갈 때도 배 타고 가고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 배 타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지석쌤 아, 비행기 네. 안 타시고 근데 해외 안 저는 나가신다고 늘상 이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진우님이 이분 댓글 달아주신 건 저희 네네. 감사하고 관심이고, 안 그래도 오토바이가 매연에 금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쵸. 그린피스 타이페이 대만 사무소가 그런 캠페인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타이페이 가보면 오토바이 진짜 오토바이 많잖아요. 많이 타니까 전기 스쿠터 타라고 그런 캠페인 하고 있거든요. 반응이 좋다고 들었어요. 해외에서는 이제 뭐 노르웨이랜드에서는 전기차도 퇴출해요. 자동차라는 물건 자체를 맞아요. 이제 퇴출 대상으로 보고 있고. 자동차 자체가 친환경일 예. 수가 없는 물건이기 그리고 때문에. 오토바이가 있다지만 그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저기 전기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별걸 더 이상 이렇게 막 푸시를 안 해도 알아서 바뀌는 분야고요. 지금 가장 중요하고 뭔가 좀 더 푸시가 필요할 거를 잡아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왜 니든 그런 얘기 안 하냐 이런 거는 저는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진우님께서 예. 이걸 듣고 계신다면 그린피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오토바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가 내연기관차 이제 그만 캠페인에서 자동차를 물론 메인으로 밀고 있죠. 왜냐하면 가장 큰 공해의 주범이니까. 근데 당연히 이륜차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을 참고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기 스쿠터를 팔아요. 이제 저가 얼마 전에 모 마트 가서 보니까 네. 전기 스쿠터가 한 112km 정도 가더라고요. 한 번 충전하면. 시속 40km로 달리듯. 느리긴 하죠. 이게 네네. 약간 조금 우리 있잖아요. 오토바이도 급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가보조금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165만 원 정도 하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대중교통 타세요. 이게 오토바이 타면 얼마 전에 또 저기 내가 또 가십 좋아하잖아. 최수정이 오토바이 또 저기 사갖고 왔더니 하이라가 최수정한테 그랬대잖아. 저기 나냐 오토바이냐 했대잖아. 오토바이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 요새 네. 그 전기버스. 삼각 지역에서 회사까지 걸어올 때 1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전기 자전거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삼각 지역에 딱 나오면 그 일땡땡이라는 그 전기 자전거가 한 대여섯 대씩 주차가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사이에 이게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이렇게 지도로 보면은 되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관련해서 솔직한 의견을 냈는데 편집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차가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굉장히 엄청나게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차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 식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후가 망가지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미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도 내연기관 퇴출은 하고 있고 오토바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탄소 배출이 좀 적게 되는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못하면 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 16회인가에서 다뤘죠? 이제 그 기름으로 차 밥 주다 보면은 우리 애 줄 밥이 없어져요. 없어진다고. 저희 팟캐스트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공감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하고요. 네, 저희 주간 전기차 소식 잘 들어봤고요. 이제 2020 원더키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을 바꿀 어마어마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 2020 원더키디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원더키디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때 한참 그 2020년에 이 디스토피아한 세상을 그린 국산 애니메이션이죠? 관심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다시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 기후변화 다루던가요? 네, 아니, 얼마 전에, 뭐 포털 사이트에서 내년부터 운행되는 신차라고 제가 해서 눌러서 들어가 봤더니 2020 원더키디의 이 주인공이 타는 차가 나왔는데 뒤에 불꽃이 나오는 게 내연기관이야. 아직 2020 때 내연기관을 탈 거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네, 그리고 요즘 EBS에서
펭수 인기잖아요. 우리 인턴이랑도 그쵸. 뭐 열애설 나고 네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자이언트 팽TV 가서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약간 이게 내부 피드백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2020 원더키디 재미는 있다. 근데 가십이 너무 심하다. 이 뭐 헌터 바이든이랑 뭐 형수님의 관계 이런 기억밖에 안 난다. 그래서 이제 좀 자중을 하고 진짜 정책을 5 정도 소개할 수 있도록. 근데 저는 이제 가십이 아니라 네. 이 사람을 소개해주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그래야지 이제 왜 이런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후변화 정책을 공통으로 내놓고 싶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쨌든 기후변화 정책은 중요해서 다 넣고 싶다. 뭐 그것만 얘기할 거면 코너를 못하러 만들어. 그거 한 줄 얘기하면은 뭐 저기 3분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코너 또 만든 거니까. 가십하려고 미리 가십을 안 깔아놓으신 하면은 것 가십을 같은데?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또 시간을 다르게 네, 되네요. 그래서 네, 요번에 소개를 해드릴 분은 진짜 정말 정직하게 성 ABC 순서대로 해가지고 저번에 바이든이었잖아요. 네네. 이번에 코리 부커라는 사람이에요. 코리 부커. 어, 50세 정도, 만 50세. 네. 아프리칸 아메리칸. 저 흑인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이분의 성장 배경, 이분의 성장 이분의 성장 배경을 안 들여다 볼 수 없죠. 네. 봐야죠. 네. 그래서 부모님 둘 다 이제 거의 IBM 최초의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임원, 흑인 임원 분인데 두 분 중에 먼저 누가 임원이 된지 모르겠고 하여튼 엄마 아빠가 둘 다 동반 승진을 했는지 하여튼 네. 그리고 이제 우리로 따지면 X세대. 지금 X세대에 대해서 나연 쌤은 좀 들어보셨어요? 윤탁쌤? 그때 이제 저는 X세대가 아니고 이제 응? 저는 X세대 아니죠. 지석쌤? 저는 Y세대 뭔가 뭐 G세대인가 그래요. 모르겠다. 뭐 서태지 듣고 뭐 이런 한 지금 한 네. 근데 50살이면 코리부커가 X세대 들어가나? 그렇게 나이가 먹었나 벌써 우리가? 나는 들어갔는데 내가 45살이네. 아, X세대. X세대가 그때 센세이션한 광고 있었어요. 그, 난 나야라고. 모르세요? 리바이스 광고인가? 난 나야라고 해서 그게 엄청 센세이션.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개인을 표출한다. 네. 난 나야. 이러면서 이제 뭐 애들이 막 별 장난치고 난 나야.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X세대고 기억 안 나요? 막 동심 돋지 않아요? 우리 40대 위주 방송이야. 40대 가장 너무 많이 웃기다. 들어줘. 오디언스에 집중하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재미없던 얘기 들으면 하다. 네. 나 반성. 네, 민주당인데 이제 뉴저지 상원의원이고 네. 이제 뉴저지에서 가장 큰 뉴아크시. 나 근데 뭐 잘 모르니까 미국 뉴욕이랑 뉴아크는 또 다른 데더라고. 뉴아크시 시장 출신이고 뭐 뉴저지에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이제 모든 수험생들의 이제 원흉 이제 토플과 토익 시험 만드는 그 ETS 본사가 있는 거기 상원의원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요한 정보네.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이분이 아이오와주라고 이제 그 미국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네.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 결과랑 역사적으로 맞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민주당 기준으로 봤을 때 대선 레이스 중에서 지금 지지도가 워런이 22%, 네. 바이든이 한 20%, 버니 샌더스가 한 11%,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한 뭐 4%? 6에서 7등? 아, 버니가 10일밖에 안 돼요? 아니, 버니 샌더스가 좀 나이 그것 때문에, 때문에. 예, 나이가 너무 많다. 지난번에는 저 클린턴하고 막상 막하였는데. 그 워런이랑 좀 겹치잖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렵겠다. 그래서 이분이 조금 독특해요. 이게 독특한데 네. 특히 이제 이분의 강점은 이제 여성 권리, 이제 뭐 동성 결혼, 뭐 이런 거에 특히 많이 이제 관심이 많은 분이고 네. 그래서 운전 면허증에 성별을 표시하지 말자. 미국 운전 면허증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그거를 이제 성별 X 표시를 하자라고 법안을 내셨던 분이고 한인 단체랑도 되게 한국이랑도 인연이 깊어요. 뉴저지 한인 단체가 여기 이제 뉴저지 상원의원 많이 찾아가서 이제 한일 갈등 관련한 해소를 위한 네.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미국 상원의원들의 욕설이 한 13배 정도 늘었대요. 트위터 기준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한 말을 약간 뭐 이거 방송에서 되나? 불시스 수프라고 하여튼 그런 말도 하셨던 분이고 네. 아니 잠깐만 이분이 아니, 나 하고 싶은 거 막 얘기해요, 그냥. 가십이든 아, 뭐든. 가십을 또 가십을 너무 빼려고 많이 하니까 너무 해서 지금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 맞아. 이분도 어떻게 누구랑 분류한 거예요? 아니 이분이 내가 왜 망설이냐면 이게 우리 방송이 전체 방송인데 이분이 약간 성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분인 것 같은 게 그래서 동성 결혼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 게 자기가 이게 어렸을 때는 이제 자기를 이제 그냥 게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처음에는 게이를 안 좋게 생각하다가
아니 그거는 이제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자유인데 왜 그거를 갖다가 혐오를 하지? 라고 하면서 이분이 동성 결혼 찬성 쪽으로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뀐 분인데 이분의 사생활은 상당히 좀 베일에 많이 쌓여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한민국 최고의 독신남 탑10 막 이런 것처럼 이게 미국 최고의 독신남 40위 안에 들어간 적이 있고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덩치가 진짜 좋고 그 대학교 때 그 미식축구 베스트 멤버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약간 좀 힙해. 뭐 취미는 약간 뭐 댄스도 좋아하고 뭐 이런 분이고 되게 독특한 게 부자들이 후원을 한 후보 2위예요.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은 월가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엘리자베스 워런이 대통령 되면 월스트리트가는 완전히 큰일 났다. 다 이제 막 개혁하니까. 근데 이분은 부자들이 특히 많이 이분한테 후원했는데 빌 게이츠, 구글의 이제 에릭 스미트, 네. 그 링크드인의 이제 리드 호프만 이런 사람들이 기부를 했는데 고민이 돼. 가십하고 싶은데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걸 지금- 못해가지고 지금 미치겠네. 너무 웃겨. 근데 그 이분이 한 다음에 그냥 편집해서 날려버려요. 이분이 그 병날 것 같아. 동성 결혼이나 이런 그 결혼 제도에 대한 좀 그런 게 있는데 네. 에릭 슈미트가 네. 개방혼이라고 개방혼? 나 이거 진짜 방송에서 말 못하겠어. 여기 약간 이제 성인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봐요. 네. 에릭 슈미트가 진짜 정말 동네 할머니, 우리 대한민국 할머니들이 알면 진짜 깜짝 놀랄만한 그런 결혼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분이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고 우리 본격 기후변화 팟캐스트 아니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분의 장점, 세상에나. 정치적인 장점은 아무래도 좀 흑인이라는 점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점이 그래도 다른 후보에 비하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단점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조 바이든을 더 좋아해. 이렇게 오바마 때 부통령 했고 옛날에 빌 클린턴이 네. 아칸소. 아칸소주 주지사 출신인데 흑인들한테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백인인데도 똑같이 조 바이든이 이제 좀 흑인들한테 지지도를 많이 받아서 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메인 소식이랑 관련인 게 네. 미국 상원의원 중 유일한 채식주의자. 1992년부터 이분 덩치를 보면은 채식을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분인데 채식을 하고 계시고 공부도 엄청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저 부모님은 IBM 뭐 임원 출신의 엄친아 중에 엄친아예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독특한 게 이분은 첫 공약으로 동물 복지를 첫 공약으로 에이? 갖고 나왔어요. 그게 진짜. 일선이에요? 그게 이 홈페이지 가면은 첫 공약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게 저스티스랑 오퍼추니티랑 아메리칸 리더십 세 개로 나뉘는데 네. 가장 먼저 소개한 게 이제 동물권. 그래서 인간 소비를 위한 미국산 말 수출을 중단한다. 그게 뭐냐면 말이 있잖아요. 경주마가 네. 이제 나중에 진짜 정말 1등을 거듭한 경주마는 나중에 끝까지 이제 뭐 자손을 남기기 위해 대접받고 사는데 좀 성적이 안 좋은 경주마는 진짜 슬픈 사실인 게 도축이 돼서 팔려요. 네.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경마 산업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다른 해외에 고기용으로 이렇게 도축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상어 지느러미 못 먹게 하고 강아지 공장 폐쇄하겠다. 네. 이런 거가 이제 정말 1순위 동물 실험을 다 마치겠다. 네. 그거 좀 독특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아메리칸 리더십에서 이제 환경 관련한 특히 기후 변화 관련한 이제 그 공약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거예요. 3조 달러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2045년까지 100% 탄소 중립 경제로 전환하겠다. 2045년이요? 네. 그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리고 모든 화석연료 보조금을 즉시 없애겠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즉시? 네, 즉시. 그건 좀 괜찮다. 그리고 이제 프래킹 있잖아요. 그 쉐일가스? 프래킹? 네. 쉐일가스. 네. 쉐일가스가 이제 쉐일층? 거기 사이에 낀 이제 가스인데 사실 옛날에 그거 비싸서 안 네. 캤단 말이에요. 이게 생산성 떨어졌는데. 그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게 완전 미국이 지금 엄청난 가스 많이 화석연료 나오죠. 가스가 됐는데 그것도 프래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30년까지 100% 무탄소 전기를 달성하겠다. 그러니까 탄소 전기는 없이 100% 전기를 하겠다. 그것도 괜찮네. 네, 그다음에 이제 4천억 달러 규모의 R&D, 청정 에너지 개발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습지 복원, 산림 벌채 이런 데도
하고 1,0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우리가 오늘 다룰 얘기잖아요. 채식 같은. 네. 그래서 농부나 이제 축산업 이런 거를 좀 더 탄력성 있게 바뀌고 이제 뭐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네. 이제 뭐 재생 가능 기술을 하면은 뭐 개발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고 이제 뭐 특히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그래도 빠짐없이 넣었어요. 공약으로. 제 생각에는 네. 지석쌤이 가장 높은 별점을 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25명 정도 평가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이름도 기억 안 나. 저기 뭐 가시밖에 기억 안 난다. 그 전립선암 부작용, 극복한 것밖에 부작용.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은 2점 줬고 그다음에 조 바이든 이제 3점 줬고 이번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소수점 가능합니다. 고민한다. 네. 잠깐만. 30년에 저렇게 하면. 한 6.5점, 6.5점. 6.5점이요? 6.5점. 왜 이렇게 높게 10점 주세요? 만점인가요?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는 게 사실은 네.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우리가 태양광 풍력은 보조금 받고 뭐 나라 세금을 축내네 이런 막 얘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네. 실제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쪽에 보조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쓴 사람, 그치, 그 사람. 그 사람이 이름이 뭐죠, 그 사람이? 가츠오부시인가? 하여튼. 미국계 일본 사람, 그 사람. 하여튼 가츠오부시는 아닌 것 같고. 자, 가쪼부시 비슷한. 예, 그 사람이, 자기는 석유 선물에 투자한다 뭐 이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미국은 정책상 석유 뭐 이런 자원에 투자를 하면 관련한 세금을 80%인가를 삭감해준대요. 그런 식의. 네, 그 석유 값이 만약에 뭐 빠져도 세금을 워낙 많이 절약했기 때문에 네. 손해를 안 본다는 거예요. 나 그 부자 아빠, 그 가난한 아빠 책에 그 주 내용 중 하나가 세금 아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예, 식이야. 예, 예.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다 세금을 내고 있고 약간만 뭐 감면받는데 석유나 이쪽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감면을 받고 네. 우리나라의 그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 왜 특별 소비세 인하하니까 빨리 차 사라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엄밀하게 구분하면 사실은 뭐 화석연료를 쓰는 기계에 대한 보조금 같은 거거든요. 네. 세금을 깎아주는 게 네,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 원래 SK 이노베이션 뭐 그 SK 에너지가 원래는 유공이었죠, 유공. 그렇죠, 유공. 예,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 그 석유공사 뭐였나 뭐 그런데 그거를 네. 그냥 사기에다 팔아버린 거거든요. 그럼 그걸 만들 때 들어간 돈은 세금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뭐 우리나라 한국가스공사도 공기업인데 거기도 이래저래 처음에 초창기에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이래저래 세금도 감면받고 뭐 이런 것들 많아요, 찾아보면. 그래서 IMF에서도 엄청나게 지원받는 거는 화석연료 회사지. 네. 사실 재생에너지는 보조금 다 합쳐봤자 얼마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그게 크게 퍼지진 않죠.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것만 없애도 경쟁이 훨씬 더 잘 되죠. 재생에너지하고. 예. 코리 부커, 네. 이 뉴저지 상원의원이 미국 대선에서 어쨌든 승리해서 대통령이 되면 화석연료 보조금을 즉시 바로 없애겠다. 그래서 네. 김재호 선생님이 6.5점이라는 최고점을 주셨거든요. 네. 최고점 아니죠. 예,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최고점이죠. 최고점. 근데 즉시가 되게 중요한 게 네. 2045년에 없애겠다 계획은 발표할 수 있어요. 음. 근데 그 임기가 2020년부터 해봤자 2024년 뭐 4년인데 코리부커가 대통령이 된다고 치면 네. 그럼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거는 즉시 없애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2045년에 없애기로 하는 건 계획 세우고 뭐 이것저것 하겠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이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그 즉시 없애는 거에 제가 높은 점수를 줍니다. 네. 자, 코리 부커 미국 그 상원의원의 됨됨이와 공약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6.5점으로 높은 점수 받은 거 코리 부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들으시나요? 2020 원더키디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또 코리 부커 또 하면 또 뭐 구글 에릭 스미트만 기억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놓고서 뭘 자기가 그분을 편집해. 전 IBM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 3명 소개했는데, 셋 다 100% 공약으로 기후변화 얘기를 빼먹은 사람이 없다. 그것이 저의 핵심입니다. 네. 다음 코너인 지구재난방송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구재난 방송은 조금 앞에 코너들이 길어져서 좀 짧게 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늘 따끈따끈한 소식만 가지고 오지만 네. 쥐다 나가요, 이거. 네. 현지 시간 5일 세계 153개국 과학자 11,000명 이상이 네. 지구가 지금 기후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게 국내 언론에서도 좀 많이 다뤄졌는데 왜 네. 중요하냐? 이 성명이 나온 날이 1979년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번째로 세계 기후회의가 열렸던 날에서 딱 40년이 되는 날, 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명이 발표가 된 건데요. 네. 이제 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 지구는 기후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선언한다. 이런 조사를 2개나 넣어서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이것은 뭐 세계 사회가 자연 생태계와 기능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수반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기후 위기는 이미 도래했고 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예측보다 더 심해서 자연 생태계와 인류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뭐 매번 하는 얘기랑 비슷한데 요번 발표에는 뭔가 좀 증거를 갖고 왔다면서요. 과학자들 네, 드디어 열받아가지고. 증거가 많아요. 네. 이제 과학자들에 따르면 네. 세계 사회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네. 이제 저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네. 위기를 막을 수 있고 하지만 이런 큰 변화가 없다면 세계 인구는 기후위기로 인한 유례없는 고통에 직면하게 될 거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인구 증가, 네. 화석연료 사용, 산림 파괴, 육식 등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긴급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까 윤탁쌤이 증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뭐 지쳤겠죠. 자기들이 뭐 데이터 없이 말하는 것 같다고. 음모론이라고 하니까 그거 저희도 한나라 음모론이라는 대통령이, 얘기를 네. 듣곤 하는데 네. 네, 이제 이 과학자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29가지 지표를 근거로 제시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사실 이 지표들을 하나하나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맛보기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방송 뭐 이렇게 진짜 방송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하나 보태자면, 네. 그전에도 계속 과학자들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무시당한 거고요. 네네. 그레타가 어제 페이스북에, 요번에 11,000명의 그 과학자가 얘기한 건 좋은데, 작년에도 2만 명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다는 거를 보고 저도, 맞아. 이런 거 있었지. 그래서, 과학자는 항상 근거가 있고, 요번에 또 얘기를 한 거고, 네. 예,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말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네, 다뤄보면 우울하게, 좋을 것 같아요. 재미없지만, 아니요, 저희 무조건 너무 유익한, 아, 예. 무조건 이제 네. 재미 위주로 가야 되고 네, 흥미 네. 재미 아, 위주로 그래요? 가야 돼. 예, 저희 저 지금 하이텐션 유지하고 네,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이 지표를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건 정말 그게 할 수 능력이죠. 있으면 우리는 정말 그 연예 대상 받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약간 이제 힌트 드렸어요. 오늘 네. 그 나연쌤께서 비건식으로 점심을 드셨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이 해준 질문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과 축산업, 채식에 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효리 씨랑 이한희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채식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때마침 이제 저희 팟캐스트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린피스 홈페이지를 보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전체 탄소 발자국은 이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 2018년. 네, 공장식 축사. 아주 디테일하게 써주네. 소의 트림과 방구. 예. 그래서 온실가스 양이 전체 14.5%에 된다는 내용을 팟캐스트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연기관보다 공장식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더 큰 건가요? 저희 팟캐스트 제가 또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이게 일단은 공장식 축사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소를 이제 초원에다가 이렇게 키워도 방목해서 키워도 마찬가지로 소가 되새김질할 때 나오는 트림이 문제가 되는 거고. 소의 트림과 방구뽕이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방구 부분.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방구를 안 낍니다. 손은. 손은 방구 못 껴요? 예, 손은 트림만 합니다. 아, 위가 트림. 4개라서 앞부분에서 네. 이게 트림이 나오는 거고 네. 뒤로 갈 때는 꽤 뭐 이렇게 잘 소화하기 때문에 손은 방구를 끼지 못한다. 네, 100% 바나나는 트림이다. 원래 하얗다 정도의 충격인데.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네. 예. 그리고 음. 공장식 축사가 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냥 소를 이제 키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되는 거고 네. 14.5% 이건 맞습니다. 예, 자동차보다 더 많은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보다 축산업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이 훨씬 많다는 거죠. 뭐 한 50% 더 많은 거죠. 예. 네.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 사실은 축산업 이게 우리랑 진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우리 또 고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축산업이 또 고기랑 관련이 있고 또 고기 하면은 또 고기를 만들려면 어디 뭐 땅이 필요하잖아요. 고기 하려면. 네. 아마존도 사실 축산업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다 이제 그 나무 베고서 소를 키우거나 아니면 소한테 나 돼지 닭에 먹일 콩을 키우거나 축산업과 기후변화가 좀 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김나연 선생님 알아봐 오셨다면서요? 네. 이제 올해 8월인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저희가 늘 말하는 IPCC죠. 여기 50차 총회에서 전 세계 과학자 107명이 기후변화와 토지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채택했어요. 네,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해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통곡물, 채소, 과일 위주의 식물성 식단을 먹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식물성 식단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상승한 수준. 뭐 이거는 사실 2도면 위험하긴 한데 이 정도 수준으로 세계 평균 기온을 유지하는데 우리들이 들여야 하는 노력의 20%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 절감이 된다는 거죠.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근데 이제 IPCC가 채택한 보고서가 2013년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조사한 통계 결과를 인용했는데 전 세계에서 축산업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71억 톤이래요. 지석쌤, 이게 좀 와닿게 환산을 하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전 이거 와닿게 못할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네. 많고. 이게 전체 온실가스의 14.5%에 해당하는데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이 중에 3분의 2다. 이렇게 얘기를 소가 했어요. 가장 문제입니다. 네. 정말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고기랑 탄소 배출. 여러분들은 좀 채식하시나요? 저는 노력을 하죠. 채식주의자라고는 말을 절대 못하고 네. 근데 비건 식당을 좀 자주 찾아서 가는 편이에요. 저는 일단 고기를 굽는 데는 피하고요. 그다음에 채식을 위해서 라면을 먹을 때가 있고. 라면 스프는 또 소고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스님용 라면? 아니 뭐 그냥 저는 그러니까 고기를 덩어리로 먹는 거, 굽는 거 이런 거는 피하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무슨 비건이나 채식주의자에 딱 들어가지는 않는데 네. 요즘은 가끔 행사 같은 데서 뭐 식단에 뭐 따로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저 옛날엔 그거 그냥 안 해서 체크 안 했어요. 네. 왜냐면 귀찮을 것 같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그냥 나라도 하나 해서 그런 거 자꾸 수요를 늘려야지 이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쓰기도 하고 안 먹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네. 뭐 저는 먹고 싶어도 뭐 집에서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잘 구경 못 하는데. 집에서 해주는 사람이 우리- 어딨어요 요새. 아무도 우리- 안 해줘 그거는. 우리 특히 그린피스는 이제 네. 외부 행사나 이런 거 우리가 좀 식사를 대접해야 될 경우가 가끔 생기면 네. 무조건 채식으로 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채식인데도 네. 거의 이제 풀 위주의 식단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이한희 씨, 이효리 씨 기사를 보고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채식을 건강상 이유로 중단한 건데 마치 그냥 거봐 다시 고기 먹었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좀 너무 좀 안타까웠거든요. 사실 채식이라는 거는 이제 좀 그런 의지고 같이 동참하겠다는 의지고 네. 무조건 이제 극단적인 채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개인 선택인데 그쵸. 네, 노력을 한 건데 그런 건 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했다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궁금한 점이 채식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네, 종류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채식의 종류를 조사를 해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외에도 또 다르게 분류되는 채식의 종류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소에서 막 나는 그냥 무슨 베지터리안이야, 무슨 베지터리안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거든, 사실. 아는 척 했는데 잘 제가 모르겠는데. 알려드릴게요. 오늘 한번 쫙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 프루테리언. 이제 채식 중에서도 과일이랑 견과류만 드시는 분들이래요. 이분들이 식물의 뿌리랑 잎은 먹지 않고 그 열매인 과일과 곡식만 섭취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이런 궁금증이 있으셨어요, 은탁쌤이. 네. 땅에 떨어진 과일만 먹는 분들 누구냐? 이분들이세요. 아. 이분들 중에서 일부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는 먹지 않고 다 익어서 땅에 떨어진 열매만 드시는 분들도 계신다. 정말 극단적인 채식인 거죠. 그냥 네, 가장 채식의 끝인 네, 거죠. 끝이죠. 근데 이거 요즘 조심해야 돼요. 요즘 다 그 나무에 네. 이제 그 다 주인 다 있고 그 떨어진 걸로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 사실은. 이게 되게 부자여야 될 것 같아. 해외에는 뭐 네. 어떤 나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유럽 어디에는 뭐 진짜 이런 떨어진 과일만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레스토랑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정말 큰 과수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봤는데 이거 감나무 주인 있는 건데 누가 다 따먹었냐라고 이렇게 막 엄청 써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괜히 이거 프루테리언 하다 보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열매 또 근데 과일 비싸잖아. 떨어진 걸 먹는 사람은 프루테는 일부 하잖아요. 네, 일부? 일부 분들이 그렇게 하신다. 아, 이마트 가가지고 일부? 그냥 네. 네. 그럼 과일이랑 견과류만 먹는 사람들이 네.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네. 비건 분들이 계신데 네. 이분들은 뭐 완전 채식주의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모든 육식을 거부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육류, 가금류, 어패류는 물론 유제품, 달걀, 꿀 이런 동물한테서 얻을 수 있는 식품을 일절 거부하고 식물성 식품만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은 프루테리언이랑은 좀 다른 게 이제 채소를 먹는다는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채소 잎사귀를 아니, 먹는다? 채식, ip사귀와 뿌리를 먹는다. 잎사귀랑 네, 뿌리도 맞아요. 먹는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좀 비건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네, 그죠? 좀 계시죠. 네. 그 다음이 락토 베지테리언, 그리고 오보 베지테리언이 있는데, 네. 락토 베지테리언 같은 경우는 육류, 가금류, 어패류, 달걀까지는 먹지 않고, 네. 유제품이랑 꿀은 먹는 채식주의자. 어렵다. 근데 이제 오보 베지테리언 분들은, 네. 아까 육류, 가금류, 어패류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네. 락토는 달걀을 안 먹고 유제품과 꿀을 먹었잖아요. 네. 근데 오보 같은 경우는 유제품을 먹지 않고 달걀은 먹는다. 저희 뭐 PT 받으시나 보네. 헬스 하시나 보네. 네. 달걀을 먹는. 그러니까 오보. 근데 이제 네. 오보 베지테리언 같은 경우에는 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네. 제가 꿀을 먹는지 안 먹는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비건을 하고 있는 동물 땡땡 물결의 이모 대표님한테 네. 연락을 드려서 네, 네. 물어봤어요. 굳이. 네. 그랬더니 규칙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꿀을 먹는 오보도 있고 안 먹는 오보도 있을 것 같다. 카테고리라는 게 모두 다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네. 비건이 꿀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도 왈가왈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본인은 이제 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게 합쳐진 것도 있어요.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 그러면 이분들은 채식을 하면서 달걀, 유제품, 꿀처럼 동물에게서 나오는 음식까지는 드시는 채식주의자.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지 않고 동물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음식 네, 먹는. 거기까지는 우유는 뭐 젖자면 나오고 뭐 계란은 낳는 거고 이제 뭐 꿀은 약간 이제 벌들한테 잠깐 너 옆에 가 있어 꿀 채취하고 다시 돌려줄게 그런 거는 먹는 분들이 네. 락토 오보 약간 좀 있어 보이네요. 나 락토 락토 오보? 오버인데요. 하시겠어요? 락토 오버. 네, 저 락토 오버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이 좀 이제 페스코 베지테리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한희 씨도 여기에 속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채식을 하면서 유제품, 달걀, 어패류까지는 먹는 채식주의자.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는 죽여서 먹는다. 그런 거죠. 이제 또 예. 물고기는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운탕까지는 먹는다. 매운탕이랑 회까지는.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페스코. 네. 예. 닭이랑 그 빨간 육류, 고기는 안 먹는다. 네. 그 빨간 고기는 안 먹고. 흰 고기도 먹지 네. 않는 거고. 흰 고기. 닭, 닭도 안 먹고 네, 이제 닭도 소, 드시지 돼지 않고. 그것도 안 먹고. 네. 그 다음이 이제 폴로 베지테리언. 네. 채식을 하면서 유제품, 달걀, 어패류, 이분들은 가금류까지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흰색 고기까지는 먹는 사람. 네, 그러니까 맞아요. 닭고기 같은 것까지만 네. 먹는 사람. 그 다음이 이제 플렉시테리언이라고 네. 채식을 하지만 때때로 육식을 겸하는 채식주의자. 전해요. 아니 근데 저희 집 이분들은 저녁 반찬 사정에 대부분이 따라서. 채식을 하세요. 아. 대부분의 식사를 집에서 안 채식. 차려져가지고 고기 못 먹었다 이런 아니, 저는 플렉시는 하면 안 돼. 플렉시테리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좀 또 회식 가가지고 또 막, 아직 요즘도 회식 많이 하시는 직장 아직 많잖아요. 회식 가서. 뭐 회식 아직도 요새도 뭐 회식하면 뭐 삼겹살 뭐 이럴까요? 저는 네, 잘 거기 경험을 가가지고 못 해봐가지고.
저는 채식을 하지만 뭐 저 때때로 60도 겸하니까 먹겠습니다 하는 분은 아닐까 싶긴 한데 플렉스테리언. 근데 제 주변에 제가 한 2012년쯤에 제 지인이 네. 페스코 베지테리언이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조금 있으셨는데 회사를 다니는데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뭐 회식을 하면 삼겹살을 먹자 이런 문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굳이 얘기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그냥 그럴 때는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사실 회식은 고기거든요. 1차는 이제 그 삼겹살이고 2차는 이제 양꼬치 먹으러 가고 3차는 치킨으로 마무리. 그렇게까지 먹어야 되나요? 우리나라는 먹을 수 있나요? 그렇게만큼이나 고기를 많이 좋아한다 이거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좀 채소를 많이 먹는 편으로 들었어요. 이제 유러피언에 따라 달라서 제가 어차피 오늘 트름 얘기까지 해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독일 같은 데는 있잖아요. 네. 그 화장실에 가면 변기 옆에 항상 솔이 있어요. 솔. 왜냐면 그들은 또 뭐 불안하다. 나 궁금해. 그들은 식이섬유를 진짜 먹죠. 정말 고기를 이만큼 먹고 네. 야채는 진짜 조금 먹기 때문에 샐러드 채소 뭐 이렇게 진짜 조개로 조금 먹기 나오는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네요. 화장실에 왜 그럴 거면 왜 시작했어? 끝을 네. 내. 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깔끔하게 이 대변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아예 대변이 점성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식이섬유를 별로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솔이 하나씩 다 있어요. 나는 왜 이런가 했더니 이제 알고 봤더니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조금 그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석쌤의 일그러지는 표정. 네, 다 깔끔한 척만 해. 뭐 트름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아무튼 그러면은 사람들이 채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본인의 신념 아닐까요? 신념도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기후변화 문제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네. 동물 권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좀 잔인한 장면들 보여주는 거,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뭐 소들을 이렇게 줄 서가지고 이제 도살장에 뭐 가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저렇게까지 해서 먹는 건 나는 좀, 그냥 안 먹을래? 라는 생각이 좀 이제 돌아서는 게 있고, 근데 이제 다행히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약간 불교 영향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네. 고기 먹는 거를 되게 좀 반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기의 맛을 안 들여는 편인데 어떤 분들은 못 먹으면 너무 힘들고 이런다고 하셔가지고 뭐 본능 아닌가?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근데 반대로 팬더 있잖아요. 팬더. 네. 대나무만 먹는 애. 팬더는 오히려 그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걔가 팬더는 사실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 동물이고 영양소를 섭취하려면 그런데 그게 유전적인 문제로 고기 맛을 못 느끼게끔 그게 설계가 돼가지고 대나무를 먹는다고.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요? 뉴스 검색하면 그러면 나옵니다. 불건강한가요? 모든 가십하던 팬더들이? 사람이 과학적 얘기하니까 도저히 믿음이 안 가. 팬더 고기 맛 몰라. 이거 뉴스 검색하시면 나와요. 이게 뇌에서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린피스의 입장은 뭘까요?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런 댓글 가끔 달리거든요. 맞아. 야, 너네는 먹지 말라는 말이냐? 너네는 고기 하나도 안 먹냐? 막 이런 댓글 저는 많이 달리는데. 먹어요. 저는 먹고 네. 이제 그린피스의 입장은 과도한 육식을 자제하자. 그리고 네. 하루에 뭐 한 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끼. 혹은 뭐 한 달에 한 끼라도 우리가 채식 식사를 좀 도전을 해보자. 지구와 환경을 위해서 이런 입장인 거죠. 이제 그게 한 달에 한 끼는 별 솔직히 네, 너무 저도 적고요. 말하면서 좀 적다고 일주일에 한 생각은 끼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일주일에 한 끼는 몇 끼는 사실은 고기를 안 먹는단 말이에요. 네. 뭐 먹다 보면 근데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린피스 브라질 친구가 있는데 걔한테 야, 너네는 이런 채소 캠페인 안 하냐? 이랬더니, 이거 브라질에서는 이런 캠페인 하면 큰일 날걸? 라고 그치. 하는데. 왜냐면, 저 강남에 유명한 브라질 고깃집 있어. 가면은 진짜 정말 뻥안 치고 고기를 여러 모든 부위를 그냥 계속 고기만 나와. 계속. 맞아. 계속 고기. 브라질 식당이 그래요. 웨이터가 와가지고 고기 잘라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계속 고기를 잘라줘. 그 스테이크집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딘지 말할 수 없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린피스 입장은 고기를 완전히 먹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별 국가별 육류 소비량을 보면은 미국은 이제 뭐 인당 엄청나죠. 네. 91.8kg 먹어요. 호주는 92.7kg 정도를 먹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14위로 좀 높은 편인데 52.5kg 정도 먹는다고 그래요. 많이 들었죠. 그래도 한 사람 그리고 옛날에 우리 좀 1년에 우리 어려울 때 있잖아. 우리나라 네. 어려울 때 그때 고기에 좀 이렇게 어르신들 한 맺힌 그런 거 좀 있어. 네네. 그렇죠. 고기 원 없이 먹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우리도
고기를 좀 많이 먹게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채소를 많이 먹잖아요. 김치, 뭐 그쵸. 쌈 채소 막 이런 거 많이 먹고 니까. 근데 저 오늘 들은 얘기가 또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불교 쪽 그 음식점을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사찰김치라는 거를 좀 맛보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찰김치에는 이제 젓갈이 안 들어간 거야. 근데 우리나라 김치에는 보통 젓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비건 하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에 우리나라에서 비건하기가 힘들다. 김치부터 젓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는 그 그린피스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1.5도 그를 지향하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아까 그 과학자들 만천명 과학자 경고도 나와 있지만 고기를 섭취를 많이 줄여야 돼요. 우리나라가 OECD 뭐 미국 대비 한 반이라고 해도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저도 안타까운 게 제가 약간 자유주의자거든요. 네. 뭐 그냥 서로 피해만 안 주면. 근데 이제는 단체로 뭘 확 줄이지 못하면은 단체로 이제 우리 자신과 이제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걸 좀 정확하게 따져서 줄여야 돼서 아예 안 먹어야 된다까지는 아닌데 그 소비량을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은 맞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고기가 되게 훨씬 커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킬로그램당 따지면 닭고기나 돼지고기 5배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소고기 먹을 거를 돼지나 닭고기를 먹으면 뭐 다른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는 좀 정교하게 따져서 줄일 상황인 게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양이 적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 끼 정도는 어림없고 네. 사실은 많이 줄여야 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정교하게 분석한 게 나올 거예요. 이제 네. 그거 한번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한번 자세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린피스는 이제 한번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이번 네. 한국 서울 사무소도 이제 채소 한 끼, 최소 한 끼라는 캠페인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린피스 내부적으로는 이제 2050년까지 육류 소비를 50%로 줄이는 50%?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오케이. 네. 이제 특히 대규모 공장식 축산, 이제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면 이제 막 그 케이지 같은 데다 네. 가둬놓고 네, 이렇게 막 많죠. 하는 이유가 이제 저희가 5가지를 꼽고 있어요.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처음 번째로 이제 산림 파괴. 1960년에서 2011년까지 이제 50년 동안 전 세계 토지 이제 용도가 바뀐 65%가 축산업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식량 체계 때문에 산림 체벌의 80%가 네. 이제 축산업 때문에 돼버리니까. 네, 태양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축산업에 동물입니다. 그 농경지의 75에서 80%가 소 밥 먹이려고 가축사료 생산에 쓰인대요. 진짜 충격 아니에요? 그래서 한편 다행인 게 농산물이 줄어들 건데 기후변화로 네. 소를 먹이지 않고 사람을 먹이면 식량 버퍼는 좀 있는 겁니다. 에너지 효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바로 먹으면 되는 곡물을 네. 소한테 먹여서 우리가 더 먹으면 칼로리를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양에 따라 다르겠죠. 훨씬 많이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칼로리 얻으려면 고기를 얻으려면 한 20배 정도 먹여야 돼요. 정말 충격인 게 우리가 100의 100의 농작물을 키우면 75에서 80%는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 먹이려고. 네. 그거다 보면은 돼지 뭐 먹이는데 대부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피스에서 이제 채식을 많이 하자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탄소 배출 때문에 우리 네, 아까 맞아요. 얘기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물과 토양 오염이 되게 심해집니다. 뭐 이거 우리 뭐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데 다니는데 좀 약간 이상한 냄새 나면 딱 그 눈치 나잖아요. 이게 축산업 농가 옆이면 물 오염을 엄청 심하게 하는데 우선 물 사용도 많아요. 전체 농업에서 거의 29%, 30%를 축산업이 이제 하고 또 이제 뭐 비료도 화학 비료 쓰고 뭐 살충제도 뿌려줘야 되고 막 하다 네. 보니까 와 이게 녹조 현상까지 기여를 한대요. 축산업에서 쓰는 물들이 그게 부영화 이런 것까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 문제. 매일 가공육을 50g. 그러니까 소세지나 이런 햄을 먹는 네. 사람들이 이제 직장암이 발병할 위험이 18%. 직장암 뭐 직장에서 생기는 암이 아닙니다. 세상에나. 진짜 오늘 상태 안 좋네요. 다들 오늘 힘들어. 네. 그리고 이제 또 연구에 따르면은 20년 이상 채식하면은 수명이 네. 3.5년. 그러니까 채식이라는 게 채소를 좀 더 많이 먹으면 그 수명이 좀 더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국제암 연구기관에서 붉은 고기 있잖아요. 빨간 네. 고기. 이게 이제 발암 가능성을 높이는 물질로 분류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린피스가 얘기하는 거는 2050년까지
세계 1인당 평균 고기 소비량을 한 연간 16kg. 네. 일주에 300g 정도 먹으라고 하는 건데, 일주에 300g이면은 뭐 저기 뭐야, 좀 비싼 소갈비 2인분이잖아. 네, 맞아요. 되게 적은 것 같은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세계 암 연구기금이 권장하는 고기 섭취량이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러니까 채식을 하면 건강도 해주고 지구도 살린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물들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그 동물들도 다, 이렇게 다 꿈이 있고 다 컸을 텐데, 예, 채식을 하고 싶으신 분 그런 동영상을 좀 보기에 되게 힘드실 수 있지만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이걸 해서 먹어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고기 못 끊는 사람, 그 고기에 또 필수 영양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좀 채소를 더 많이 먹자. 그리고 이미 한국 사람은 채소를 많이 먹는 버릇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비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사실. 네. 예. 그래서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김한민 작가라는 분인데, 2019년도 8월 30일에 이제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도 하셨고, 그래서 그 비건이라고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공격하기도 하고 좀 놀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겪으신 거와,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경험 얘기하시고, 그 인터뷰 제목이 비건 지향적인 사람 많아져요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어느 순간 막 땡겨서 햄버거를 먹을 때가 있어요. 그 욕망을 완전히 누르기 너무 어렵고. 네. 그래서 이분도 얘기하시는 게 다 비건이 되라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되도록 채식으로 가다가 가끔은 내가 오늘은 이래저래 해서 먹고 싶다 하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한 인구의 1%가 죽도록 살도록 해가지고 비건 하는 것보다 한 50%도 60%가 대부분은 비건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좀 벗어나는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관심 있는 분은 요 분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한번 한번 읽어보려고요. 그 또 하나는 그 게임 체인저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제 프로듀서를 하고 있는데 아놀드 슈와르츠네거도 나오고 네. 그 비건을 하는 운동 선수들을 이렇게 인터뷰하고 덩치가 막 어마어마하고 막 운동도 잘하고 다쳐도 회복도 되게 빠르대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미국에 나왔고 올해 9월 16일 날 전 세계 배포가 됐는데 또 요것도 제가 이제 아직 찾아보진 못했는데 이걸 보면은 사실은 꼭 고기를 먹어야 덩치를 키울 수 있고 이것도 약간 이제 우리 미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다 저기 콩에도 있잖아요. 예, 콩에도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시면서 조금 해보시고 우리도 한번 좀 더 공부를 해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송 듣고 채식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부터 한번 자기소개는 나 플렉시테리언이야. 한번 하면은 좀 있어 보이고 또 그럼 좀 해보세요. 그래, 플렉시테리언. 아니요, 나 저기 매운탕까지는 좋아하니까 페스코 테리언이야. 페스코 베지테리언. 그건 좀 있어 보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힙합니까? 여러분. 하니까 좀 저는 이제 가끔은 육식을 하지만 채식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플렉시테리언이에요. 멋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저희 팟캐스트 청취자분들도 같이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고 저도 노력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소를 사다가 화장실 걸어놓고서 리마인더로 이렇게 좀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 잘라 몰라. 네, 네. 자, 오늘 이제 방송 함께 해주신 김지석, 김나연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이제 오늘부로 윤탁쌤은 플렉시테리언을 하시는 걸로. 네, 저는 플렉시테리언. 제가 두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하자면 말을 못해.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눈 부릅뜨고 보다가 그렇죠. 칭찬하는 분위기가 한 그리고 번, 제가 두 번 실수하면은 그냥. 맞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건강검진을 했는데 네. 난 2.0, 2.0이 나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또 쓸데없는 편집할 거 같아. 편집해요. 공실한 공실. 편집가 또 늘어났네 또.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 다음 주에 또 저희 예고가 돼 있잖아요. 더 네. 재밌는 내용. 더 저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